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식주입니다. 어제 말이죠. 3월 9일 날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님과 박종대 전 의원님의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 핸드폰을 걸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전 그 한중간쯤에서 장시간에 돼 가지고 이들이 이 통일관에 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최재형 목사님께서는 천공 구분을 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시기 전에인가 몇 번 만났고, 대통령 되신 후에도 또 만났다 그래요.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 얘기 중에서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재형 목사님은 김건희 여사님을 몇 차례 만나면서 그러시더래요. 임기 내에 통일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공이라는 분을 다시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녹취록도 그 총공의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면서 그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주면서 아주 적연하게 이제 그 목소리가 천공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분도 2025년도 10월 달에 통일이 어느 한 날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임기 내에 김건희 그 여사님도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통일을 할 것이다, 통일에 내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 경제 박사로서, 남북 통일 전문가라서 말이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핸드폰을 걸었다 그랬죠. 이분들이 이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천공의 말씀은 말이죠. 남북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아주 격하게 극단적으로 열차가 마주보고 그냥 내달리, 시속을 최고로 내서 내달린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과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뭐 어떤 그 남북 관계를 갖다가 군비를 최고로 극대화해서 긴장을 도모해서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만에 하나 잘못하는 날에는 그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어떻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뭡니까 그 천공의 말씀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를 한다. 하늘에서 특별히 내려오신 분이다. 뭐 전 종교에 대해 가지고는 깊이 잘 모릅니다. 모든 종교를 난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종교를 애꿎게 굳이 얘기하려면은 있어야 될 종교가 있는 것이죠. 없어져야 될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저고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천공에 하는 말씀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제 이 뭐냐면은 그걸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은 미시아의 FTA,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네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네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천공한테. 왜 찾아왔나 하면 이제 통일관이 있고 뭐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보부에서 찾아오지 않았나. 약간은
김종대 의원도 전 의원도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다. 해외 그 신문을 봐서 그런 거를 좀 얼핏 좀 느낀 것 마냥 말씀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네들은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통일론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절 기념식에 자유 통일을 이제 우리가 통일 방안에 있어서 올해 8.15 때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걸 간간히 내비쳤죠, 현 정부에서. 근데 우리가 북한을 통일 방안을 굳이 얘기했자면 노태우 때 민족적으로 한민족적으로 접근해서 전쟁을 안 하고 통일 방안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뭐 이런 추세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친했잖아요. 통일 방안을 새로 고치려고 했더니 북한 김정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벌쩍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제 김일성이하고 노태우가 합의 본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느 토자 하나 틀릴 게 없다, 고칠 게 없다. 뭐가 문제가 있겠냐? 완벽하다. 완벽한 거 맞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 1가구 2 체제 유엔에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김일성하고 노태우하고 아주 뭡니까 국가 대 국가로 말이죠. 어느 그냥 극단적으로 서로가 갈등 없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제 전문가로서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김대중께서도 내놨던 걸 김정일이가 반색을 하고 말이죠. 토자 하나 고칠 거 없고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된다. 왜 남조선에서는 이제 김정일 얘기해요. 합의를 본 대로 안 하고 자꾸 이런저런 토를 달고 말이죠. 긴장을 도모하고 야기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서 총공은 이제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8.15 때 이제 자유 통일 방안을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전제를 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방안은 제가 이 세상에 그것뿐이 없는 거, 그 이상은 없는 거, 가장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한 20-30년 동안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가 인수위원회부터 제가 계속 제안했어요. 1년이면 한 2번씩, 대통령 할 때도 2번씩.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양병훈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말이죠. 한나라당입니까? 당 경선에 있기 전입니다. 그때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탄핵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될 때까지 저희는 양병원 고모님이라 그래요. 그 당의 고모님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뭐 이렇게 나서질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평생 박근혜 안집사를 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안집사를 하시던 분이 박근혜 안집사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에 다음에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한동안. 그때는 김정필 그 당시에 국무총리입니다.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말이죠. 그때 김종필 어르신이 아주 이분이 똑똑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나오셨어요. 아주 우선성적으로
양병훈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비서실인가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들어오실 때 다시 안집을 맡아주세요 해서 이제 뭐 사실 딸굽기도 하고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성씨는 육씨가 아니에요. 육씨 처가댁에서 또 뭐 처가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댁에서 그 중에서 처가댁 친척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점잖으시고 뭐 이런 분을 학식이 있는 분을 하나 골라달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갔을 때요. 그래서 들어가신 분이 양병훈 그 어르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고정하고요. 이분들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천공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는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용산에 그러니까 대통령 관사를 둬서 이제 천공 얘기를 듣게 좀 해가지고 통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진 애를 썼는데 막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얘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대박이다 프로센스가 있다 뭐 이런데 박종대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때 그러면 천공하고 박근혜하고도 뭐 내통이 있었나 무슨 라인이 있었나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말이죠. 양병훈 그 어르신하고 제가 그 남북관계 통일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 뭡니까 마스터 플레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통령 되면은 그거를 남북관계 통일론에 대해서 꼭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전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박근혜 그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 대통령께서는 그걸 읽어보시더니 이거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합시다는 안 합니다. 그 양병훈 그 선생님이 그래요. 그거 되겠네요. 하면은 그게 이제 오케이 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양병훈 어르신을 모셨는데 제가 갖다 드린 거를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진핑하고도 그래서 갖고 와줬었습니다. 시진핑이 불러서 초청해서 그 뭡니까 중국의 큰 행사한 날 그 바로 옆에 푸틴보다 더 가까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있었어요. 중국의 그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그 행사 가장 잘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친하게 했는데 그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다 오시더니 그걸 이제 그 중국을 돌아섰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굉장히 노했다는데 야, 이거 좀 먹어.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가. 아니 미안합니다. 얘가 지하고 놀자고 이렇게 와서 땡깡 놀다. 네. 안 놀아주면 막 기회를 물고 그럽니다. 아니 얘기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그 프로세스 남북관계 프로세스를 뭐 통일부 장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 그런 건 아주 입이 무겁고 냉철합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시도했다가 접어대는 거 시진핑이 아주 노했던 거 믿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불신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돌아섰어요. 한 번에 가지 말라 뭐 그런 거를 언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고정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날 이제 그 2025년 10월 달에 알고 보면 10월 달에 이렇게 날짜 달거정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날 자고 일어나면 통일될 것이다. 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게 나와요. 여기에 녹음이 된 걸 모르고 이제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뭡니까 그 목사님께서 최재영 목사님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천공이 그래요. 자기한테는 미 CIA 뭐 푸틴
러시아 중국의 시진핑 일본에 뭐 해가지고 다 그들이 찾아와서 다 라인이 있고 그 자기가 조율을 하면 뭐 잘 되면 자기는 그게 확신하고 있다. 그 뭡니까 그리고 김정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주 철저하게 좋아할 것이다. 근데 도대체 이 두 분이 만나서 여러 장시간 얘기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헛소리 같다. 무슨 사이비 종교가 하는 얘기다. 사모니즘이 떠드는 소리다. 뭡니까 무당이 공수 내리는 식이다. 천공이니까 공수 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알 수가 없다 그래. 난 알겠어요. 저는 그 분야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내가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천공에 하고 있는 거 뭔가 왔고짜고 통일이 될 것이다. 뭐 그건 아주 힘든 겁니다. 아주 힘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저항이 많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말이죠.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제 통일 문제를 혼자 당돌하게 할 수 없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그 제안을 받아준 분이 통일 방안 받아준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답변이 왔고 계속 주고받고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했을 때 김여정입니까? 그분이 왔을 때 제가 그거 빨리 좀 김정은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이걸 좀 빨리 아니면 전해줘라. 그래서 아마 그때 집으로 전화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제가 누구한테 거기 믿을만한 분한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 많은 그 비서실하고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합의 과정 봤는데 아시죠? 무기를 철수하고 DMZ 지역에 우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로 가자. 세계 평화지대 공원을 만들고 무역지대, 무역박람회. 그래서 유로 철도를 개통을 하고 유로로 또 고속도로를 닫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의 인천항, 동해의 양양국제항 뭐 이래가지고 거기 교각을 나가지고 DMZ로 멀지 않다 놓고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뭡니까 관광구 그런 배가 페리오가 올 것이고 양쪽으로 서해 그 동해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DMZ의 생태계 그 지구 유도에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다 해서 6.25 때 전쟁하다가 유엔군도 많이 죽고 중국군도 죽고 남북한이 죽었고 민간인이 죽은 거 그 발굴해서 그것 그 정도 그 박람회에 거기다 유물을 전시해 놓고 관광객들을 보게 함으로써 뭐 탱크 부서진 거라든가 뭡니까 하이바, 철모 이런 거 혼자 옷이라든가 탄티라든가 다 갖다 놓고 그 세계인들한테 뭡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걸 항시 보여주자 뭐 이런 거 고정 우리가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준 걸로 알아요. 칩을 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통한 비서한테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김정은 국방위원장 75년 동안 남북관계 그러니까 유엔에서 휴전선 그 370개를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선에다가 유엔군이 합동을 해서 그 휴전선을요. 서해 백년도 건너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고정이요. 그래서 240km, 155마일, 240km를 그 말뚝을 죽였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2km 양쪽에서 2km 그 가운데를 두고 2km씩 또 철조망을 이제 쳤어요.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에서 또 20km가 인민군 작전 지역입니다. 남한에는 그 철조망에서 민통선입니다. 민통선. 그래서 합의 넓기가 44km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뭐 통일은 다음 세대를 언제 할지 몰라도 다음 세대는 믿고 우리 화해 협력과 갈등을 벗어내고 이렇게 하자. 당신 말이야 75년 동안 목함질의 프로보로 사건, 뭐 미르나무 사건, 김신저 사건, 김현희 사건, 열차 폭파 사건, 56함 사건, 뭐 백년도 사건, 뭐 이런 거 얼마나 했느냐. 70년 동안. 그거 총을 서로도 총 쥐는 건 말도 못하고요. 예로 한 이틀을 해도 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더 할 것이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위상이 올라가냐. 북한이 얻은 게 뭐가 있냐. 나만 해도 죽겠다. 그 방어련이 군이 36개월 난 36개월 했습니다만 60만 대군을 전부 다 총을 말이죠. 휴전선 근처에는 그 실탄을 장전합니다. 이제 불철주야, 사계절, 이건 뭐 젊은이들이 공부할 나이에 말이죠. 그 밤낮 서로들 총을 거누고 있는데 너 그거 더 할 거냐? 여기서 그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 그 노태우 때 합의본 거 민족 정신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정정을 안 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통일 지향적으로 가자. 뭐 여기까지 합의 본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로 가자. 그걸 칩을 줬는지 그러니까 판문점 무슨 다리에서 줬는지 그걸 줬다 그래요. 그래서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폭파시켰어요. 북한에는 그 초소를 남한을 쳐다보는 폭파시키고 아닌 게 아니라 유고를 북한에 있는 그 겹전지에 거기에 남북한 군인이 가서 우리가 유고를 발굴도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만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일본에서 먼저 그 소스를 뿌린 거,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미국에 왔다 갔다 하더니 그렇게 바꿔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나가다가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가 먼저다. 핵을 핵이 한반도 비핵화를 만든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그냥 참 처음부터 그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는 애를 썼습니다. 이거 꼭 고정하고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했다는 거 이 문서가 다 답신이 다 와 있습니다. 박근혜 답신, 이명박 답신, 노무현 답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부터 여러 번 온 곳이 제가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김종대 의원도 모르고 뭡니까 최재형 그 목사님도 몰라요. 최재형 목사님도 통일 전도를 많이 하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김종대 이 전 의원님도 세계적인 박사님이십니다. 특히 세계 외교에 대해서 그 정치학에 대해 아주 아신 게 너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분야는 제가 꿰틀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가 먼저 그걸 다 연구했던 거기 때문에 자막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어요. 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걸 봐서, 지금까지 해오는 걸 봐서, 지금까지 한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 이게 헛 얘기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 얘기는 거기까지 나와요.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신주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신에 가까이 된 사람인 거 뭐냐 말씀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면야 신에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전 이미 그것이 오랜 전에
마스터 플레이 한 사람인데 제가 친한 아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하는 게 전달해가지고 핵심적으로 한 사람한테 딱 꽂힌 사람한테도 갑니다. 뭐 내 얘기가 걸로 갔다는 건 증거가 없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합니다. 왜냐면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시고 뭐 정보를 첩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그건 누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도 딱 가지고 아까 이거구나. 노트북권 뭡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주순 거 뭐냐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뭐냐면 제가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꿈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통일을 갈망한다면 우리 민족의 꿈에도 통일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지금 남북이 말이죠. 이데올로기 서로가 사상이 달라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미북 회담을 한다면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내가 작년에도 유튜브에 아닌 그때 유튜브 하기 전에 한 3년 4년 전에도 이게 문구를 만들어서 많이 뿌렸어요. 박정희는 북미에서 어디서도 누구 그 밑에 사람도 아니 차관급도 만나는 걸 철저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미르나무 사건 때문에 프레보 사건 때문에 한번 만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예, 그거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미가 이렇게 만나는데 북한 김일성하고 김정일 거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한하고는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미국하고만 그냥 만나려고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가진 예를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냥 팔팔 뛰었습니다. 왜냐? 요거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북한이 말이죠. 미국하고 그때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거죠. 미국하고 이렇게 둘이서 비밀 회담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만약에 미국한테 내가 남한에서 하는 미국을 큰 집처럼 섬기는 거 뭐냐? 남한하고 미국하고 모든 협약을 맺은 거 뭐냐? 모든 걸 북한하고 다 남북한을 맺고 남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하겠다. 대신에 우리 통일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북한 거정, 큰 시장, 북한 거정, 러시아하고 닫고 중국하고 닫는 데예요. 네, 거기 거정 미국 주둔을 하는 전제에 남한의 미국 주둔에도 좋다 거정 나왔습니다. 북한에서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낫다.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김일성도 그게 맞습니다. 중국에서 못 들어요, 북한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남한만 그렇게 해나 북한하고 통일해주고 내가 남한 거전 통일해가지고 모든 걸 남한에서 미국하고 해주는 것보다 더 잘 멋있게 통일을 좀 해줄 수 없느냐? 통일을 해줘라. 그럼 미국 코드도 내가 볼 때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도 큰 선물이죠. 미국한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어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미국 대통령이 그냥 당선됩니다. 그 당에서 당선이 돼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세계 불씨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반나 여기 훈련하는 게 미국 사람 훈련하는 것이 여기 우리나라예요. 미군이 훈련하는 게, 총 훈련하는 게,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군인이 있으면 훈련해야죠. 전투와 같이 훈련해야죠. 전투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알래스카 가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여기 중국, 러시아를 여기다 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도 있고 일본 군인도 있고 이 합동으로 좀 하는 것이 또 군애들은 세계 경찰국에서 전 세계에서 와서 그런 경험을 전투 경험을 하고 갑니다.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정도고요. 이제 그 하나가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있었던 얘기고요. 제가 하나 생각한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통일이 아까 얘기했죠. 통일이 꿈에도 통일 남북한이 철실한 건 지금 철실한 건 북한이 더 철실해요. 인민들이 남한의 국민들은 철실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크고 괜히 뭐 으쌰으쌰하고 북한 인민들 뭐 우리도 뭘 줘라 뭐 남한에서도 복잡한데 이제 여기 중국에서 저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람들 고공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단합해가지고 으쌰으쌰합니다. 정치인들 줄을 섰어요. 투표권을 좀 있으면 으쌰으쌰하고 정치에서 안 들어주면 이제 으쌰으쌰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주 우리가 굉장히 부딪힙니다. 예. 국민들이 막 뭐 지역적으로 부딪히고 뭐 이렇게 저쪽에 우리 알잖아요. 이쪽 당 저쪽 당 양당에서 또 국민들이 갈라서 가지고 부딪히고 이런 게 있어서 또 통일이 급변 사태로 되면 통일이 돼도 다 원치 않습니다. 북한도 원치 않고 남한도 원치 않고 외국에서도 원치 않아요. 모든 나라가 원치 않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게 뭐 서로들도 분란도 나고 뭐 어떻게 될지 또 불씨가 차려줄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뭐가 우왕좌왕하거든요. 나라가 덜망덜망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적어도 20년, 30년이 돼야 다음 제가 제안했던 식으로 어떻게 통일이 가든지 점진적으로 다음 후대들이 이제 통일하자. 아무런 저게 뭐 무리가 없겠다 했을 때 통일하게 내비두고 그 전에 통일을 서로가 남북한이 하회 협력으로 쭉 가자 이거죠. 서로가 갈등 없이 서로가 지원해주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군인 축소하고 군비 축소하고 예 이래가지고 해도 우리 복지로 가고 산업 발전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대번에 뭐 지금 일본을 우리가 경제가 따라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인정 안 합니다만은 일본은 국제 통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은 일본 앞섰다 그러는데 그 이상한 소리로 좀 보여집니다. 앞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거죠.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저 아주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건 꿈이에요. 꿈에 생각한 겁니다. 예? 천공이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보입니다. 제 눈은 못색이에요. 이런 정확 첩보를 다 봤을 때 그 결론이 내가 의심은 갖지만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저께 소울의 소리 최재영 김종대 전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천공고정 녹취를 가서 얘기하는 거 봐서 아무도 전문가도 이해 못한 겁니다. 천공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게 제가 보입니다. 예. 거울을 보시듯이 내 모습을 보이시듯이 보여요. 뭐냐? 놀라지 마세요. 입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백두혈통, 예? 백두혈통이요. 김일성. 예, 그 혈통을 어차피 우리 이조가 왕이 끊겼잖아요. 왕이 끊겼습니다. 예? 걔들은 우리 조선 아닙니까? 이조가 조선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죠. 예? 인민공화국이 되나 민주주의 되죠. 자기들이 그 백두혈통으로 그러니까 이조 왕권을 자기가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로 전 진작에 가지고 있어요. 택도 없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왕으로 제왕적 왕으로 그 존엄 왕의 존엄 그 이제 북한에서는요 어느 높은 사람이 뭐든 간에 김일성 가해 왕의
김일성 왕족에 관한 그 존엄은 그냥 벌떡 젊기를 일으켜서 칠해쳤습니다. 80이 넘어도 칠해쳤어요. 예. 이렇게 된 거 잘, 그 사정이 얼마나 저겁니까? 그 북한에는 김일성 하면 왕으로 이렇게 다 2,500만이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죠. 남한은 그래 좋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북한을 끌어안고 잘 살고 평화롭게 쌈정만 오고 그 우리나라 왕도 없기 때문에 김일성 철통을 김정일 거정 그 우리나라 왕으로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자리가 비었으니까 왕으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정치는 당신 끝나. 일본 뭐냐 정치는 떠나. 우리나라 왕 조선 왕이 끝나고 김진의 왕으로 쳐. 웃긴 거죠. 저도 반 미쳤습니다. 미쳤다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독하게 뭡니까? 통일을 염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이거를 우리가 김일성보다 못 살 때 70년도에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난 그걸 굉장히 던져버린 지 오래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천공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분들한테 이게 통일 방안해 가지고 탁 주입시켜서 딱 꽂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자 말이야. 모시고 통일을 해. 왕을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나라가 고달나지 않잖아요. 왕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하지 않잖아요. 왕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자존이 말이야 갑자기 이상하게 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인데 국호는 바꾸면 돼요. 북한도 대한민국인데 이조왕 그것이 내려온 것이 이제 김일성 왕 백두 혈통 존엄 이렇게 우린 지금 못 받아주지만 그것도 한참 이렇게 10년이고 20년 통일 완전히 될 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통일 금방 허자라도 하면 안 돼요. 약간씩 도와주고 서로가 싸움을 안 하고 갈등을 안 하고 우리 이대 올리기 사성을 자꾸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다음 세대의 교과서도 잘 유난스럽게 통일지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 30년 후에 통일 전제를 해서 왕으로 된 전제를 해서 점진적으로 남한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로 물론 맞습니다.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대통령 나올 수도 있고 저 서독 뭐냐 서독에 그 무슨 여사입니까 17년 예 그때 그 동독에서 말이죠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 17년 동안 무슨 수상입니까? 여자 수상 말이야 독일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도 말이죠 정치가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 해가지고 누구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자. 그걸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천공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70년대 파주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이 장단입니다. 장단 지금 저 북한 쪽 장단입니다. 파주군 장단면. 이건 제가 3살 때 6.25 끝나고 5살 때 아버지가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밤에 몰래 남한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북한도 얼핏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70년대 거정 우리가 못 살 때 북한이 잘 살 때 아버지가 밤낮 술 자시면 우시다 술에 결국은 많이 못 살고 그가 60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0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술로 평생 우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이 일찍 났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 사시는 걸 보고 밤낮 같이 울고 얘기를 밤새서 듣고 이랬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걸 뭔가 파주에 살았기 때문에 또 시작하면 간첩이 죽어서 가만떼기에 이제 덮어놓은 것도 많이 봤고 간첩 신고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뭡니까 봄에 말이죠. 얘네들이 그 보리밭에 와서 군복
다 다른 낡은 군복을 입었는데 그 몇 사람이 한 7, 8사람이 버리받아서 그냥 저 뭡니까 한 6쯤 봤는데 그냥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버리받아 한가운데서 난 새 집을 좀 새알을 꺼내 먹으려고 새를 좀 잡으려고 새가 보이면 알을 낳습니다. 버리밭에다가 종달새 이게요. 그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거 보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군인들 웽 소리 해가지고 가보니까 다 누웠던 자리가 없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비상걸 해가지고 그 근처에 말이죠. 연대 사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낸지 모르겠어요. 그때 신고하면 뭐 간첩 하나에 무슨 지금도로 한 억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면 뭐 평생 먹고 사는 돈이 됐습니다. 근데 난 어렸을 때 말이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신고를 해놓고도 뭐 그런 걸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신고는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딴 데로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아니면 50, 40년 좋습니다. 그렇게 전제해놓고 우리가 유화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통일되면 더 좋고 진짜 남한에서도 김일성 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그거들이 진짜로 어떤지 뭐 뒤에 뿌리 났고 무슨 뭐 괴뢰군 또 북한에서는 박정희 괴뢰 도당 이런 거 많이 듣고서 살았습니다. 서로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짝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막 천공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백두 철통, 이조, 이시조선, 조선 끝나고 그 왕자리에 모시자고요. 그 우리가 잘 살고 싸움 안 하고 군인 안 나가고 말이죠. 세계 평화가 여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일지향적으로 진짜가 통일할지 어떻게 더 50년 갈지 10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화해와 협력으로 가면 다 잘 사는 겁니다. 평화가 있고요. 무기는 하나하나 서로가 없애고 줄이면서 무기 자꾸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없애고 군사를 적게 하고 남북한이 같이 말이죠. 우리가 훈련도 같이 하는 거예요. 훈련. 독도가 중요했자면 남북한이 훈련을 독도 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두산 넘어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같이 또 가는 거. 우리 국가가 헌법에 남북한이 헌법에 우리나라 겁니다. 당연히 가는 거죠. 우리 국군이 가고 인민군이 가고. 통일은 30년 후나 50년 후나 김정희가 늙어 죽고 그의 밑에 또 어떻게 되든지 그때 가서 허해 내버려 두고 우리 그때 다 죽을 걸 압니까? 다음 세대에 알아서 오겠죠. 그 유언을 남기는 대로 그게 유언대로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생존은 우리 세대에 그렇게 우리가 유화적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국토방위로 민족정신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거의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